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 김영삼입니다. 아이고. 우선 그 캐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캐티는 1991년도에 전자산업의 대중소기업 78개 기업이 출연해서 설립된 국내 유일한 민간 태생의 전자 IT 분야 공공연구기관입니다. 산업기술자원부 산하의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고요. 올해가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한국전자기술원으로 공문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요. 부품이 갖는 그 한계성 때문에 또 연구 범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류에 맞게 전자기술연구원으로 공문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예산 한 2,200억 정도 되고요. 6개 연구본부와 1개 연구단, 그리고 2개 경영본부와 3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정규직 인원은 460명 정도 되고요.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한 1,200명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출연료 포함해서 전국 41개 공공연구기관 중에 스탠딩을 보니까 예산 규모로 한 7번째 정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T 기술과 전자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캐티의 연구 예산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캐티는 그 4개의 기반 기술과 5개 응용 기술을 중심으로 4+5 전략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기반 기술은 첨단 소재, 스마트 센서, IoT, AI 기술 되겠으며 5대 응용 분야는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친환경 에너지, 특히 이제 실감 미디어, 지능형 디바이스 쪽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기업들이 출연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부 출연량하고 다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나사에서 정한 TRL, 테크니컬 레디니스 레벨이죠. 기술 성숙도를 보면 이 정부 출연연 같은 경우 주요 기초 연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캐티는 저희 30년 동안 그 기업과 같이 하면서 연간 약 600여 개의 기업과 공동으로 R&D를 추진하면서 주로 상용화 단계에 저희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현장에서 출발하는 R&D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투입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소개된 저희들 기술을 소개하면 그 우리 3개 중소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캐티의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 이거 저희가 모비우스라는 그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협력을 해서 코로나19 확진자를 통상 하루 걸리던 것 갖다가 10분 만에 파악하는 그런 기술을 소개를 해서 세계는 물론 MBC라든지 정부 발표에 인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액트리하고 저희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 액트리는 여러분 아시아 그 CDMA 휴대폰 개발에 뭐 성공했던, 저희들은 그 당시 전 세계 3분의 2가 사용하던 GSM 폰 방식의 휴대폰을 캐티가 개발했고, HDTV 쪽에서도 저희들이 선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굴지의 우리 전자기업들이 세계를 호령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점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 혁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호 위원장 이사장님께서 위기 때 혁신이 촉진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한테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3가지 필러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진은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VIP께서 참석하신 장면인데요. 저희가 캐티가 이때 수급 기업의 협의체 간사기관으로서 이때 참여한 기업들의 연락책을 맡아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세계 1등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정부가 이렇게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1, 2를 달리니까 바로 반도체 R&D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2010년도에 1,100억 규모가 2017년도에 300억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2016년도에는 신규 지원 예산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탑2 기업인 삼성전자와 SK는 엄청난 실적을 보이는 반면에 중소중견기업들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고 영업적자도 40%가 확대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대 반도체 석박사 인력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00여 명에 이르던 인력이 2014년에는 불과 40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73%를 차지를 하면서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에 부가가치가 훨씬 높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더욱더 시장의 잠재력이 커지는 시장 규모도 훨씬 큰 시스템 반도체는 형편없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융합 산업은 이 대기업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가 확대되어서 산업 저변이 확대되고 강소기업이 동시에 육성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2차 전지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향후 AI 등 모든 기술이 그 엣지 단말단에서 처리가 되면서 모든 제품이 배터리와 연결되는 BOT 시대가 도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세일 분야입니다. 하지만 소재 쪽은 거의 해외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소재 쪽에도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요 연계와 R&D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전자품연구원은 전고체 배터리를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학연 협력을 강함으로써 우리 산업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중소중견기업들은 신뢰성이라든지 공동 R&D, 그 인력 양성, 수요 공급형 매칭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함께 공유되고 함께 이게 그 협력 생태계로서 조성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캐티는 이런 네 가지 요소에 그 핵심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소부장은 인내 자본을 축적을 위한 그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K-팝 성공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행운은 아니다. 그 H.O.T 데뷔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계속된 축적의 결과가 K-팝입니다. 우리 그 소형 2차 전지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SDI도 이미 97년도에 그 IMF 구제금융이라는 엄청난 파고 앞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또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재 산업은 기술이 장기간에 걸쳐 사람의 노하우로 축적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인내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큰 주제이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많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되는 산소량이 같아서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에서는 이미 자동차 등 일부 산업 규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하고 EU 등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OECD 5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또 석탄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술 전략이 뒷받침되는 분야별 종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정부는 금년 내에 탄소 중립을 위한 R&D 기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국회에서도 탄소 중립에 관한 4개 법안을 세계에서 7번째로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저희 연구원도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국가 R&D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입니다. 이 사진은 VIP께서 2019년도에 저희 캐티의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를 방문하셔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선포하던 장면입니다. 이때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야심차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소위 DNA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이 전통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시장 환경도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모든 산업 분야에 DNA가 기반 기술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R&D를 하겠다는 인하우스 R&D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외부와 연결하고 외부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사오는 C&D와 B&D 개념의 어떤 그런 기술 개발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약한 이업종 기업 간 네트워크와 매치메이킹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 쪽에서도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수만 총괄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자기공을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또 직원이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성문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전수하고, 그래야 컬처 테크놀로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2011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도메인 지식, 암묵적인 지식, 암묵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암묵지를 데이터화하는 기술이 바로 데이터 제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디지털 전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소부장, 이 뿌리공정과 같은 기술자나 숙련국의 장인정신과 노하우가 이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도 DNA에 만나서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 메타, 추상이라는 접두어와 유니버스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4D의 가상세계를 말씀하는 건데요.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2020년도에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요새 부상이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엔비디아는 특히 현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옴니버스도 2020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님께서는 2011년도에 이미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현실과 가상세계 경계를 초월해서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세계관인 가상국가를 말씀하셨고, 오늘은 또 말씀드렸겠지만 여러분들 컬처 유니버스, 또 콘텐츠 유니버스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참 선구적이고 우리나라 문학에 있어 정말 보배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음을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술과 문화가 서로 만나야 됩니다. 저희가 많은 기술은 아니지만 캐티가 가지고 있는 문화융합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캐티 대표 기술은 AI 컴패니언 기술입니다. 이 AI 컴패니언 기술은 일상생활에 가던 데이터를 갖다가 AI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AI 스피커라고 하는데 주로 음성만 인식하게 되는데요. AI 컴패니언은 영상도 인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도와 상황도 해석함으로써 복잡한 대화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AI 컴패니언을 불러서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컴패니언 나와주세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는 캐티 인공지능 비서 컴패니언이에요. 저는 오른쪽 구성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구동되고 있어요. 많은 연구진들이 수년을 연구해서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음성인식과 합성, 감정인식, 언어처리, 얼굴인식, 시각정보인식, 대화처리 기술들이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합성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은 문화기술 서비스를 위해서 대화를 통한 콘텐츠 추천 및 검색 서비스, 그리고 문화행사 및 스타 연관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죠. 사람과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의도와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추천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기술이 궁금하시면 캐티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람에 가까운 AI 컴퍼니의 기술은 실생활에서도 물론 메타버스에서 가상 공연을 통해서 가상 인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D 아바타 기술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영상은 201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현한 MR 복합 영상 기술을 활용한 홀로포테이션에 대한 컨셉 개념입니다. 오른쪽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공간에 모두 모이게 해서 진짜 사람처럼 구현하게 하는 캐티의 4D 아바타 기술입니다. 4D는 3D에다가 시간과 동작의 개념이 합산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4D 영상을 획득, 압축, 전송하고 복원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4D 아바타 기술은 8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진짜 사람처럼 아바타를 구현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그래픽 모델에서 보는 바와 다르게 실제 사람하고 가까운 어떤 4D에 기반한 아바타이고요. 또 사람의 동작이 바로 아바타로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앞서 가상 공연과 같은 문화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감 플랫폼입니다. 오감 플랫폼은 VR, AR, 햅틱 센서 등의 다양한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합해서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고 오감을 자극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각종 센서가 통합된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잠시 오감 플랫폼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바다 암벽 같은 데서 잘 봤습니다. 예, 이처럼 캐티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D 아바타 기술은 AI 컴패니언과 만나 가상 세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AI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I 컴패니언과 오감 플랫폼이 더해지면 대화는 물론 온몸으로 상호 소통하는 실감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오감 플랫폼은 아바타를 실제 사람처럼 구현하는 4D 아바타 기술과 만나 입장감과 몰입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미래에 확실히 열릴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 확실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어떻게 구현할지, 즉 하우에 해당합니다. 가상세계에 무엇을 담아낼지, 즉 화학을 구상하는 것은 문화의 영역입니다. 기술과 문화가 활발히 교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과 문화에 모두 강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캐티도 메타버스를 앞장서 구현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를 포함한 문화계와 만남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코로나 시대 기술의 전략을, 이 마지막 장면은 지난해 우리 캐티에서 했던 성공기술 포럼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